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4 대수능 물리학2 해설 맡은 장혜수입니다. 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물리학2 굉장히 어려운 과목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고요. 저랑 같이 1번부터 빠르게 한번 해설을 볼 거고요. 예비 수험생들 입장에서 또 올해 봤던 어떤 수능 문제에 대한 경향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 또 총평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저랑 바로 1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평이한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로는 이렇게 나왔던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쉽게 빠르게 이제 정리할 수 있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트랜지스터 작용이 두 가지 있는 거 아시죠? 그중에 이제 A 작용과 B 작용이 무엇인지 골라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A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에 있는 전류를 미세하게 변화시켰는데 컬렉터 전류가 큰 변화 일어났더라라는 거, 바로 증폭 작용이죠. 두 번째, 베이스 전류를 이용하면 컬렉터 전류를 흐르게 하거나 흐르지 않게 하거나 마치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걸 우리 스위칭 작용이라고 불렀었죠. 그래서 A에는 증폭, 그 다음 B에는 스위칭이라고 되어 있는 1번을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더 이상 설명드릴 게 없을 것 같고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다음 2번으로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하나는 보호의 원자 모형이고 또 하나는 현대 원자 모형이다. 그래서 기업과 니은을 설명하고 있는데 뭔지 한번 찾아봐라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업 보면은요, 양자 조건이에요. 양자 조건 만족하고 안정된 원궤도 돈다라는 거, 바로 보호의 원자 모형인 거 알 수 있고, 두 번째, 전자의 위치 운동량 동시에 측정할 수 없고 이래서 확률적으로만 알 수 있다. 요거 현대적 원자 모형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A부터 C까지 맞는 친구 고르는 겁니다. 기억, A는 동그라미 기억은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이야. 맞았고요. 동그라미 기억,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는 안정된 원궤도를 따라 운동할 때 전자계파가 방출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 다음 C, 동그라미 니은 현대 원자 모형은 불확정성 원리를 만족하는 원자 모형이야. 그렇죠? 여기 있는 보호의 원자 모형이 불확정성 원리를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안으로 나온 거죠. 바로 A와 C가 맞았으니까 정답을 4번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도 이 정도 하면 됐고요. 다음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영의 간섭 실험 문제예요. 레이저를 지금 A와 B 두 개의 단색광을 썼고 이중 슬릿 앞에 뒀고 스크린을 넣습니다. 근데 지금 A는 이와 같이 간섭 무리가 만들어졌대요. 지금 보면 여기 있는 요 밝기가 여기 있는 요게 이제 보강 간섭인 부분이겠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여기가 밝은 문이에요. 그 다음 밝은 무늬를 갖는 A는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델타 X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 찾아낼 수 있고, B의 경우에는 지금 여기 점선이니까 여기부터 해서 어디까지? 여기까지가 B의 델타 X에 해당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거 이웃한 무늬 사이의 간격이 다르구나라는 겁니다. 자, 이때 A의 파장 람다 A, B의 파장은 람다 B라고 한다.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기억부터 봅시다. 기억. 람다 A랑 람다 B랑 누가 더 크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나올 때 0의 이중간섭 실험식 람다는 L분의 D 델타 X 써주면 되고, 여기 있는 L이나 D는 고정되어 있는 물리량이니까 고정시켜 놓고, 여기는 델타 X가 람다를 결정하더라. 델타 X는 지금 A 쪽이 더 크니까 델타 X가 큰 파장도 A가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기억 맞았고요. 다음 니은 A는 X 이퀄 2X0, 2X를 어디입니까? 여기네요, 여러분. A는 지금 실선이에요. 여기는 상쇄의 간섭인 부분이에요. 거의 보강이라 해놨으니까 틀렸고요. 디귿 B는 X 이퀄 X0, B는 점선 여기네. 가장 밝을 때니까 보강 간섭이어야 되지. 그런데 거기도 상쇄 간섭이라고 해놨으니까 틀렸고요. 여기는 지금 보강이라 했으니까 틀렸고, 여기는 상쇄였으니까 틀렸고, 거꾸로 써놨네요. 기억만 맞았고 정답을 1번이라고 골라줄 수 있겠습니다. 자, 3번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요. 바로 4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4번 헤르츠의 전자기파 발생 실험이에요. 전자기파 송수신 실험이다라고 해놓고 이쪽에 발신부, 송신부죠. 전자기파를 보내는 부분이고, 여기는 전자기파를 받는 부분, 수신부. 그리고 여기에 발광 다이오드 LED를 설치해놨습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앞전선을 눌러서 여기 있는 LED가 켜지는지 봤고 여기 있는 A, B 극을 반대로 거꾸로 해서 또 한 번 했더니 다음과 같은 실험 결과가 얻어졌다라고 되어 있고 불꽃 방전은 둘 다 발생했습니다. 불꽃 방전이 발생됐다는 얘기는 전기장에 변화 생겼고 그거에 의해서 자기장 변화 생기고요. 전자기파가 발생했겠죠. 그죠? 자, 그에 따라서 수신부에서는요. 계속 빛이 방출돼요. 빛이 나온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전자기파를 수신해서 안테나에 전류가 흐르고 있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두 경우 다 수신을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에 대한 설명, 기억, 니은, 디귿 보기를 한번 보면서 맞는 거 찾아봅시다. 기억, 구리선 사이에서 불꽃 방전이 일어날 때 전자기파 발생하느냐? 맞는 말이죠. 됐고요. 니은, LED에서 빛이 방출되면 안테나에는 유도 전류가 흐른다. 당연히 유도 전류 흐르니까 빛이 나왔겠지. 디귿, 다와 라에서 안테나는 전자기파를 수신한다. 여기 있는 요 A, B를 이렇게 극을 바꿨다 하더라도 이렇게 빛이 나왔다는 얘기는 전류가 계속 흐르기 때문에 전자기파를 계속 받는 거니까 모두 맞는 기억, 니은, 디귿을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렇게 출제가 됐고요. 비록 배점은 3점이었지만 아주 쉬운 3점으로 생각을 해두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또 5번 갑시다. 자, 5번도 발문이 굉장히 길고요. 문제 상황은 아주 쉬운 건데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천천히 읽어가면서 그림과 여러분 머릿속으로 여러분이 그렸던 또 공부해왔던 상황들을 잘 그려가면서 정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엘리베이터 안에 줄에 A 물체를 연결해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엘리베이터가 줄과 함께 여기는 물체와 함께 올라가고 있대요. 어디로? 연직 윗방향으로 올라간다라고 해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저 방향은 왜 중요하지? 저 방향에 의해서 관성력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때 여기 있는 요 엘리베이터와 물체 A가 같이 올라가는 걸 땅에 지표면에 멈춰 있는 관찰자가 저 광경을 봤고요. 그때 엘리베이터의 속력이 다음과 같이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 0부터 T0까지 여기 일정한 가속도를 가지고 있네. 일정한 가속도가 있다는 얘기는 이쪽 방향으로 가속도가 있다는 얘기고 이 물체의 중력에 관성력에 더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고려해서 실이 A를 당기는 힘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더 커졌죠. 그죠? 자, 조심할 거. 일정한 가속도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관성력의 크기도 일정해요. 따라서 일정한 중력에 일정한 관성력을 더했으니 얼마의 값으로 일정한 힘이 나와야겠죠. 자, 두 번째. T0부터 3T0는 속력은 제일 빠를지 몰라도 가속도가 있다 없다. 가속도가 없어요. 가속도가 없는 경우에는 관성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있는 이 물체의 중력만 작용하게 되겠죠. 물론 중력의 크기는 변하지 않으니까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지금 보기에서 그래프로 찾는 건데요. 줄이 물체를 당기는 힘의 크기의 변화입니다. 당연히 변하는 과정은 T0의 비포 애프터가 되겠지? 자, 일단 이런 거 안 돼요. 왜? 힘이 일정하니까. 여기도 힘이 일정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힘이 변한단 말이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둘 중에 하나인데 이쪽은 관성력이 있는 구간, 여긴 관성력이 없는 구간. 당연히 1번이 되고 요건 이렇게 하면 오히려 그 등속도로 움직일 때가 더 힘이 더 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그죠? 빠르게 1번으로 여러분 잘 찾았을 것 같고 그렇게 어려운 부분 아닙니다. 요 문제도 배점이 3점으로 나와 있는데 굉장히 쉬운 3점이었다라는 거 알 수 있으니까요. 이 정도 설명드리고 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다음 6번은요. 축전기 문제가 나왔습니다. 쌤이 누누이 강조했지만 축전기는 굉장히 어렵게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허망하게도 아주 손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왼쪽에 A, B 또 오른쪽에 A, B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D, D의 급한사의 간격 입실론 제로, 입실론 제로 똑같아요. 따라서 A의 전기용량을 C라고 한다면 B의 전기용량도 C가 되겠죠. 여기 전기용량 C예요. 근데 B를 ED만큼 벌리고 이 입실론 제로를 채웠네. 따라서 여기 있는 이 입실론 제로 채우고 ED만큼 해놓고 면적은 S니까. 근데 이렇게 지우면 이거랑 이거랑 같아요. 그죠? 따라서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B 또한 전기용량이 C가 되더라. 결국에는 모두 다 전기용량이 C로 같은 축전기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기억. 가에서 A와 B에 충전된 전하량 서로 같냐? 당연하죠. 두 개가 직렬로 V라는 전압에 걸렸으니까 2분의 V씩 나눠 가질 것이고 전기용량 같네, 전압도 같네. 그러면 같은 전하량이 충전될 거 아닙니까? 다음 니은 나에서 전기용량은 A가 B의 2배냐? 아니지. 서로 같아요.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다음 티귿 나에서 A와 B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 서로 같냐?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A, B가 같은 전기용량으로 직렬 연결이니까 전압이 같이 걸릴 것이고 전기용량 같죠? 전압도 같죠? 전하량도 같죠? 따라서 전기 에너지도 같죠. 같다라고 해야 되는데 같다로 돼 있군요. 같다라고 돼 있고 기억과 디귿 맞는 3번이 정답이 됩니다. 굉장히 손쉽게 그리고 빠르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이 정도 설명드리고 다음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문제. 지금처럼 반지름이 R인 실에 이렇게 물체를 매달아 놓고 쭉 원운동 시켰어요. 근데 지금 여긴 처음부터 V야. 놨어요. V로 이제 갑니다. V로 지나가요. A를. V로 지나가면서 바닥 B를 지나 C가 있는데 C는 여기 있는 요 60도의 각을 이루고 있군요. 그 다음에 뿅 하고 포물선 운동한 다음에 이렇게 떨어집니다. 여러분 여기부터 여기까지 얼마예요? 요게 L이죠. 요게 R이죠. R. 실의 길이니까. 그러면 요게 R인데 지금 이쪽에 있는 부분은 R보다 조금 더 크네? 왜? 16분의 16R이 R인데 요만큼 16분의 1R만큼이 더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지금 우리에게는 뭘 구하라고 줬냐면 요 V가 몇 G와 몇 R로 표현할 수 있니? 라는 걸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약간의 세팅이 필요하네요. 왜? A부터 C까지 가는 동안에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됩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A는 R만큼 높은 곳에서 출발했어요. 그 다음에 C로부터는 이제 탈출해서 이렇게 포물선 운동할 건데 여기까지 요 높이를 알 수 있구나라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R이에요. 60입니다. 그러면 R의 코사인 60이니까 요건 2분의 R이 되겠네.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고 따라서 A부터 C까지 갈 때는 A에서 C까지 갈 때는 일단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있겠지? 얼마? 2분의 1 mg r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고요. 질량은 뭐 그냥 m이라고 우리가 써주면 되지. 어차피 다 나중에 지워질 테니까. 그리고 그것이 운동 에너지 변화에 쓰입니다. 운동 에너지는 여러분 처음에 V였습니다. 나중에 얼마인지 몰라요. 얼마인지 몰라? 그래, 너 이렇게 라지 V라고 쓰자 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2분의 1 m 라지 V의 제곱 마이너스 스몰 V 제곱 이렇게 식을 하나 먼저 만들 수 있죠.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여기 있는 C를 보세요, 여러분. C가 왜 중요하냐면 C로부터 여기 있는 이 곡면을 탈출한 다음에 이렇게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 있는 요 V의 수평 방향 성분은 그대로 여기서도 수평 방향 성분이 돼요. 그죠? 근데 여기서 연직 방향 성분은 점점 속력이 느려지다가 여기서는 0이 될 거 아닙니까? 결국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요때 요 속력이 갖는 운동 에너지, 속력이 갖는 운동 에너지예요. 요 물체가 이 속력의 운동 에너지를 가졌으면 그 운동 에너지가 요만큼 차이의 뭐를 위치 에너지로 바뀌겠구나라는 겁니다. 요거 물리학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그런 부분이니까 잘 한번 정리를 해두도록 하고요. 자, 여기가 V입니다. 여기는 60도, 여기 30도, 여기 60, 여기 또다시 30도. 여기가 30도가 될 것이고 그럼 V의 코사인 30이니까 2분의 루트 3 V가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죠. 결국에는 그거에 의한 운동 에너지. 자, 아래쪽에 한번 써볼까요? C에서 꼭대기까지 가는 과정입니다. 그때 여기 있는 요 2분의 루트 3 V가 만드는 운동 에너지. 얼마? 2분의 1 M 제곱하면 4분의 3
V 제곱 E 여기까지 위치 에너지 만들죠. 위치 에너지인데 지금 여기가 2분의 R, 여기가 2분의 R이에요. 그죠? 근데 전체는 16분의 17이니까 16분의 여기는 얼마? 8이 되겠지. 여기는 얼마입니까? 16분의 9R이 될 것이고 그만큼의 위치 에너지로 바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mg 16분의 9R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더라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위에 있는 이 부분, 요 아래쪽에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m하고 m 일단 지우고요. 그 다음에 v제곱으로 남겨놓으면 v제곱이 2분의 3 GR이 되니까 요 2분의 3 GR을 여기 2분의 1 M, 2분의 1 M 다 지워지고 여기다 쏙 집어넣어 주면 요게 GR과 GR로 남았고 우리가 진짜로 구하려는 거 V를 GR로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바꿔주고 나면 V는 얼마? 루트 2분의 GR이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정답을 3번으로 우리가 골라줄 수 있겠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보시면 그렇게 어려울 거 없어요. 그죠? 그래도 물리학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 그런 요소들이 담겨 있는 그런 역학적 에너지 보존도 있고 여러 가지 포물소 운동과 연관된 그런 2차원적인 운동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니까 잘 한번 연습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또 8번으로 건너갑시다. 8번. 렌즈 문제가 나왔습니다. 일단 물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A 볼록 렌즈가 있네. 그 물체가 A 볼록 렌즈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이 여기 P에 있는데 도립 실상이 생겼군요. 그죠? 근데 이 상은 오른쪽에 있는 B에게는 ED만큼 떨어져 있고요. 여기 있는 B를 통해서 여기 있는 이 P라는 요 상을 봤더니 다음과 같이 Q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여러분 많이 연습했죠? 요 렌즈에게는 이건 상이야. 근데 이 렌즈에게는 물체가 됩니다. 그죠? 결국에는 여기 있는 ED는 B에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렌즈식에서 물체로부터 렌즈까지의 거리예요. 물체로부터 렌즈까지의 거리인 A가 된다라는 거죠. 문제에서는 B의 초점 거리 얼마라고? 3D라고 줬어요. 그러면 첫 번째 먼저 렌즈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얼마의 B를 갖는지 구해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따라서 A가 ED니까 ED분의 1 플러스 자, B를 이제 모르니까 B는 이렇게 해놓고요. 초점 거리는 3D라 했으니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B를 구해주면 마이너스 6D가 나오는 거 알 수 있어요. 지금 이게 실상을 만들지 허상을 만들지 전혀 고민하지 않아도 결과적으로 마이너스를 딱 내놓으면서 요거 상은요 허상이에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허상을 보여줍니다. 부호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6D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6D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지. 그러면 두 번째, 그걸 가지고 우리 배율을 구할 수 있어. 배율은 A분의 2D분의 B의 절대값, 여기 있는 거 6D. 절대값만 쓰는 거죠. 3이 나오고 배율이 3배란 얘기는 여기가 스몰 h면 라지 h는 3 스몰 h 3배구나 라는 걸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기억 보시면은요. 물체와 A 사이의 거리는 A의 초점 거리보다 작다. 여러분, 초점 거리보다 작은 경우에는 확대된 정립허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지금은 뒤집어진 도립 실상을 만든 얘기는 물체는 A의 초점 밖에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기억은 말도 안 되죠. 다음 니은 Q는 허상이냐? 우리 부호로 확실하게 확인했습니다. 됐고요. 디귿 H는 라지 H는 3 스몰 H냐라는 것도 알 수 있고 니은과 디귿 맞는 정답을 4번으로 골라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정도의 문제는 여러분이 얼마든지 이거보다 더 어려운 문제들도 많이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평이하게 풀었을 것 같고요. 다음 또 우리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9번. 점점 등속 원운동 관련된 문제가 약간씩 복잡해지고 그냥 쉽게 주는 그런 경우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진짜 막 눈으로 보면 풀리나?
뭐 그 정도로 쉬운 문제였었는데 지금은 좀 생각해야 되고 지금 이 문제처럼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등소원 운동에 대한 개념들 다시 한번 잘 좀 다졌으면 좋겠고요. 지금 시작하는 순간에 A도 여기서 뿅 플러스 Y 방향으로 B도 플러스 Y 방향 움직이는 순간이다. A는 반지름이 2D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 B는 반지름이 D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왼쪽은 이제 그게 다죠. 그죠? 자, 오른쪽 보니까 여러분 PQ라고 써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 A가 P일지 Q일지 그걸 우리 보고 이제 찾으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찾으면 되는데 일단 X축이 시간축이니까 시간축이면 아무래도 이제 주기를 우리에게 준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P부터 색깔 구별해서 자, P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ET0 P의 주기는 ET0구나 라고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Q의 주기는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니까 Q의 주기는 4T0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여기 있는 건 VX X 방향의 최대 속력인데 바로 이제 이런 걸 말하는 거지. 이렇게 여러분 이때 만약에 이게 A 거라면 4V0가 여기가 4V0라면 이 속력으로 A는 등속 원운동 하는 거야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X방향이다 라고 주어졌지만 그거랑 상관없이 이렇게 요 4V0가 P 뭔지 모르지만 A인지 B인지 모르지만 지금 돌아가는 원운동의 속력이 이거구나 라는 거고요. Q는 바로 최대값인 V0로 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게 A고 어떤 게 B인지 우리가 찾아내야겠지? 한번 그걸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아래쪽에 한번 여백을 가서 골라볼게요. 자, 먼저 여러분 알고 있는 식 V는 T분의 2파이 R. 등속 원운동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만약에 A가 P라고 합시다. A가 P라고 한다면 A가 P라면 자, 그때 최대 속력은 4V0. 그게 등속 원운동의 속력일 것이고 A의 주기를 만약 A의 P라면 주기가 2T0일 것이고 그다음에 이 파이의 반지름 R이 2D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구해낼 수 있다. 요거 2하고 2가 하나 지워지네요. 그죠? 자, 그다음에 A가 P면 그러면 B가 뭐예요? Q겠죠. 이렇게. 그러면 Q 같은 경우에는 속력이 V0고 그다음에 주기는 4T0고 이 파이의 반지름은 D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왼쪽에 있는 요 식이 요 4가 뚝 내려오면 오른쪽 식과 왼쪽 식 같죠. 그죠? 결국에 내가 그냥 임의대로 A를 P라 하고 B를 Q라 하면 탁 일치하네. 식이 만족하네.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있는 P가 바로 A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Q가 바로 B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이렇게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아니면 시간을 좀 더 걸리게 할 거면 만약에 A를 Q, B를 P라고 줬다면 조금 더 어렵겠지. 왜냐면 이렇게 한번 써보고 이거 안 맞네? 그럼 또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만약에 A를 Q라고 하고 B를 P라고 하면 두 개의 식이 나오는데 그 두 개의 식이 일치하지 않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찾아 나가는 거죠. 문제에서 굉장히 좋은 요소들을 우리에게 확인하게끔 만들었고 저런 식으로도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구나라는 겁니다. 자, 일단 기억이 해결되는군요. P는 A의 VX다. 맞고요. 다음 니은 갑시다. 자, 니은에서는 가속도의 크기를 묻습니다. 여러분 가속도 크기가 A가 B의 몇 배냐라고 했는데 일단 가속도 하면 A 걸 이렇게 써볼까요? A의 가속도 문제 R분의 V제곱 아니면 R 오메가 제곱 있겠죠? 근데 우리는 이미 어느 게 P가 A 건지 알고 있기 때문에 V랑 R 있는 거 써도 괜찮죠? 그 다음에 지금 반지름은 2D고 그 다음 속력은 4V제곱이니까 제곱하면 16V0의 제곱이 되어서 D분의 8V0 제곱 이만큼의 가속도의 크기를 갖습니다. 마찬가지로 B를 한번 더해주면 B는 반지름이 D야. 그 다음 속력은 V0니까 이렇게 해주면 진짜로 8배가 나오네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다음 D가
질량은 A가 B의 4분의 1이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발문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A에 작용하는 구심력과 B에 작용하는 구심력이 A 쪽이 2배 커요라고 우리에게 줬어요. 그럼 구심력이 2대 1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가속도가 몇 대면 8대 1이야. 이렇게. 그러면 질량은요? 당연히 질량과 가속도를 곱한 것이 알짜임이 나와야 하니까 여기서 1대 4라고 해야 이렇게 곱하면 8, 4니까 8대 4, 2대 1을 만족함으로 B가 질량이 4배 크구나라는 걸 찾아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A가 B의 4분의 1이다 라는 이것도 맞고 모두 맞는 5번을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P와 Q를 A, B와 매치시키는 그 부분만 잘 해결되고 나면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배웠던 공식들 적용하면 되고요.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이런 것들 우리 보통 문제 해결 능력을 보는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잘 한번 연습 좀 해보시고요. 자, 다음 도플러 효과 10번 가겠습니다. 10번. 음파 측정기는 정지해 있더라. 정지해 있었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음원 A는 F0의 진동수인 소리를 내고 있고 B는 3분의 4 F0인 소리를 내고 있었다라고 얘기했고요. 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조금 복잡합니다. 이 오른쪽 그래프는 가의 S, 그러니까 음파 측정기로부터 A와 B까지 떨어져 있는 거리를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딱 보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게 보이죠, 그죠? 누굽니까? 바로 A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음파 측정기하고 떨어진 거리가 점점점 작아라는 얘기는 A가 음파 측정기 쪽으로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뜻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죠? 그 다음 거리와 시간이기 때문에 요 기울기가 속력이 될 것이고 기울기는 지금 어디부터? 요만큼 4t0 그 다음에 여기 3t0 지금 마이너스인 거는 다가오는 방향으로 표시했고 그 다음에 속력은 4t0분의 3s0의 속력으로 오고 있다는 거 우리한테 알려줬습니다. 자, 두 번째 B로 갑시다. 여러분 B 같은 경우에는 가다가 이렇게 꺾였네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2t0를 중심으로 점점 떨어진 거리가 멀어져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멀어지는 방향이었구나. 그러다가 2t0를 기점으로 다시 뭐합니까? 다가갑니다. 이렇게 다시 다가갑니다. 보이나요?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요거는 2t0분의 2s0니까 t0분의 s0라고 쓸 수 있고 여기 있는 건 2t0분의 s0니까 2t0분의 s0라고 쓸 수 있고 여러분 딱 보이는 것처럼 요거 t0분의 s0, t0분의 s0가 공통으로 써 있으니 요거는 4분의 3 스몰 v라고 하자. 왜? 음속에 라지 v를 쓸 거거든요. 그죠? 요거는 v라고 하자. 요거는 2분의 v라고 하자 하면 이제 모두 다 다가올 때 얼마로 다가오는지 멀어질 때 얼마로 멀어지는지 알 수 있어서 이제 도플러 효과를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쓸 수 있고요. 자, 그때 t0일 때 어디입니까? 여기네요. t0일 때. 그러니까 A는 점점점 다가오고 있고 B는 멀어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여기 있는 음파 측정기가 듣는 소리의 진동수가 F1으로 같았대요. 그 얘기는 F1이 먼저 A 거 음속은 라지 V라 씁시다. 라지 V 다가오네 마이너스 4분의 3 스몰 V에 그 다음 원래 진동수 F0이고요. 그 다음 B는요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음속은 라지 V 도망가니까 플러스 얼마로 V로 도망가고 있고 이때 처음 진동수는 3분의 4 F0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요거 VV 없애고 F0 없애고 나면 지금 스몰 v와 라지 v 관계를 얻어낼 수 있고 그 관계를 얻어내면 다음과 같이 얼마? 라지 v는 6 스몰 v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걸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여기에 6 스몰 v 여기도 6 스몰 v
분모에 4가 있네. 4를 다 곱해. 24. 그다음에 24 빼기 3 F0. 이게 바로 F1이란 얘기잖아요. 그죠? 얼마입니까? 21분의 24 F0가 되고 3으로 나누면 7분의 8 F0 이런 식으로 먼저 F1을 우리가 구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F2를 구한 다음에 F1과 F2의 B를 구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번에는 F2로 갑시다. F2는 t 콜 3t0일 때 B가 내는 소리를 들은 음파 측정기의 진동수가 F2란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 있는 요 3t0일 때는 어때요? B가 다가오죠.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정리하면 되겠죠. 자, F2는 일단 라지 V 다가오네 마이너스 2분의 V가 될 것이고 이때 3분의 4 F0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6V 써준 다음에 요거 싹 정리하면 되겠죠. 정리하고 나면 11분의 16 F0가 F2로 정의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F1분의 F2 하는 거니까 F1분의 F2는 7분의 8, 그 다음에 11분의 16, 위아래로 2가 나뉘고요. 11분의 27의 14, 이렇게 11분의 14라는 값을 정답으로 골라내면 되겠습니다. 계산 복잡하죠, 그죠? 이번 수능의 특징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계산. 선생님은 이렇게 압축 해가지고 미리 계산한 거 결과만 얻었지만 저 결과를 잠깐이라도 실수하게 되면 정답하고 좀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의 수능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선생님 저거는 수학 문제지 아니면 산수 문제지 물리 문제가 아니잖아요. 수학이나 어떤 수학적인 요소들을 물리학에서는 언어로 쓰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물리 문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수가 좀 너무 많아서 좀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엄연하게 아주 완벽하게 잘 출제한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면서 좀 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11번 가겠습니다. 11번 광조효과 문제가 나왔습니다. 금속판 PQ에 단색광 F 또는 EF를 비추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때 표는 금속판 두 가지의 진동수 두 가지 정지전압과 물질파 파장의 최소값을 우리에게 제시를 했고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부터 바로 갑시다. 기억. 파장 람다1과 람다3의 차이를 구하랍니다. 여러분 람다1과 람다3는 지금 보니까 람다1이 뭐예요? 진동수 F1 여기 람다1 여기 있군요. 그 다음에 람다3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질파 파장의 최소값이 람다로 표시되어 있는데 우리 외웠던 공식에서 람다는 루트 2m 스몰 e의 라지 v분의 h 이 공식 기억나죠? 그죠? 그 가운데서 지금 뭘 줬냐면 람다를 구하라 한 다음에 정지전압을 줬습니다. 바로 요걸 준 거지. 따라서 요거 둘의 관계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결국 람다1 대 람다3는 지금 요거 하면 0.5니까 여러분 루트 2분의 V0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1 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루트 V0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나머지 것들은 어차피 다 소거될 거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는 값은 안 써도 괜찮죠. 그리고 요걸 정리하면 루트 2대 1이라서 지금 기억처럼 써 있는 거 옳은 표현입니다. 맞았고요. 다음 니은. 자, 이쪽으로 갑시다. Q의 이함수는 3분의 4 HF냐라고 했어요. 여러분 Q의 이함수를 구해야 된답니다. Q의 이함수를 구할 때 그냥 Q의 이함수만 구하면 안 되겠지. 왜? 지금 운동 에너지 값을 모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 값을 구하려면 최대한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을 열심히 연습을 해야 하니까 좋아. 실험을 요거 1번 실험이라고 하자. 그리고 요거 2번 실험, 요거 3번 실험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1번 실험에서 여러분 쬐어진 빛의 진동수가 F니까 빛 에너지는 HF. 그지? 그 다음에 지금은 금속판이 P니까 이함수 P라고 쓰고요. 그 다음 정지전압이 0.5 V0니까 거기에다가 전자의 전하량 스몰 2만 곱하면
운동 에너지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선생님, 지금 우리는 Q의 일함수를 구하는 건데요. 얘들아, Q의 일함수를 구하더라도 지금 여기 있는 EV 값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여기 있는 이 식을 이용해서 이제 일함수를 구할 수 있으니까 먼저 위에 있는 P로 여기 있는 EV와의 관계를 우리가 먼저 구해 놓고 그 다음에 3번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야. 이런 부분들 많이 연습을 했던 거니까 얼마든지 여러분 잘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EF로 쐈어요. EHF가 되겠죠. 지금은 아직도 P예요. WP가 될 것이고 여기는 E니까 E에다가 스몰이 라지 V0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자, 요거 WP를 없애기 위해서 빼버립시다. 그럼 요거 마이너스 HF. 마이너스 안 쓸게. 왜 여기도 어차피 똑같이 마이너스 나올 테니까.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5, 2분의 3, EV0 이런 식으로 HF와 EV0와의 관계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구나.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EV0로 정리할 거라서 얘를 3분의 2 HF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실험으로 가겠습니다. 3번 실험으로 가야 드디어 이제 Q의 일함수를 구할 수 있으니까요. 자, EF의 진동수군요. EHF고요. Q의 일함수를 WQ라고 쓰고요. 그리고 여기는 V0니까 EV0 나왔잖아요. 그죠? 요거 집어넣으면 WQ로 정리할 수 있죠. WQ로 정리하면 얼마? 3분의 4HF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니은도 맞는 복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디귿. P의 진동수가 F인 단색광을 비췄을 때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3분의 2 HF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P에다가 진동수가 F인 그런 단색광을 비췄대요. 그러면 당연히 정지전압에다가 0.5를 2분의 1로 쓸게. 그 다음에 EV0. 이게 바로 이제 최대 운동 에너지잖아요. 근데 우리 구했던 것처럼 어딨니? EV0가 3분의 2니까 여기 4분의 3분의 2니까 2하고 2가 지워지네. 2하고 2가 지워지고 3분의 1 HF라고 써 있으면 되는데 거긴 3분의 2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이 잘못 계산이 되었다라는 거고 이것은 간단하게 구해낼 수 있네요. 기억과 니은 맞는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광전효과와 관련된 이런 문제들은 얼마든지 많이 연습했기 때문에 여러분 잘 풀었을 것 같고요. 다음 또 1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2번. 예전에도 모의평가에서 물리학2에서도 저런 부분의 문제가 빈번하게 출제가 되었고요. 직선상에서 움직이는 그런 문제이라도 마찰 구간을 포함하고 있는 것들은 물리학 1에서도 아주 중요하지만 물리학 2에서도 자주 다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를 보고 이건 물리학 1스러운 문제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뭐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물리학 2에서 출제한다 하더라도 전혀 상관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대신 이런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그런 문제 주제하는 물리량들 이런 것들을 제시할 수 있으며 그렇게 제시되지 않은 물리량을 이제 인정하고 그렇게 집어넣어서 정의한 다음에 그것들을 내가 수식으로 정리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얻어내는 물리량으로 결론 지을 수 있느냐라는 거를 이제 테스트한다는 얘기죠. 자, 어떤 물리량을 감춰놓고 또 어떤 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물체 질량은 스몰 m이고요. 그 다음에 빗면 P를 E0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갑니다. 가다가 Q까지 가요. 근데 지금 가면 점점점 느려지겠지? 당연히 운동 에너지가 변했을 거야. E1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마찰 구간을 올라가서 R점에서 정지했어요. 그런 다음에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내려와 가지고 Q를 지나서 P까지 왔더니 E1인 거야. 여기 왼쪽에서는 여기에 E1인데 운동 에너지가 오른쪽 그림에서는 여기가 E1이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E1을 E0로 한번 요들의 관계를 한번 맺어봐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발문을 쭉 보다 보니까 세 번째 줄에 아주 중요한 말이 거기에 딱 들어있네요. 자, 그거부터 한번 시작을 해봐야겠죠. 뭐예요? 왼쪽 그림 가에서 마찰 구간에서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이랍니다. 여러분,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이란 얘기는 중력을 제외한 나머지 힘이 한 일 아닙니까? 바로 마찰이 한 일입니다.
그리고 물론 마찰은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의 1을 했겠지만 지금은 크기를 구하는 거니까 자, 요 구간의 길이를 S라고 한번 써보자. S라고 해보고 마찰력을 스몰 f라고 써보자. 그러면 당연히 fs가 될 거 아닙니까? 요거 하고 두 번째, 나에서 여기부터 R부터 Q까지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 여러분, 운동 에너지 증가량 하면 R자임이 해준 일입니다. R자임은 이 빗면의 아래쪽으로 끌고 내려오는 중력의 빗면 성분, 끌고 내려오는 힘이 있는데 우리 그거를 라지 F라고 씁시다. 그리고 못 가게 하는 힘이 있겠죠? 바로 마찰력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 여기 있는 건 구간거리가 S니까 요거 라지 F 마이너스 스몰 F에 S라고 쓸 수 있고 이 둘이 같다고 우리 밟은 세 번째 줄과 네 번째 줄에 써 있는 거죠. 맨 처음에 여기부터 출발하고 문제를 풀지 않으면 굉장히 문제가 어렵고 까다로워집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선생님처럼 이렇게 단추가 있는 셔츠를 입는데 위에부터 단추를 잘못 만들면 한참 내려갔을 때 굉장히 애를 먹어요. 왜? 다시 또 다 풀어야 되거든. 그지? 그래서 이제 문제에 좀 충실해야 되고 문제 발문이 굉장히 긴 경우에는 그림에 대한 상황을 설명하는 발문도 있지만 지금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를 주는 제공하는 그런 발문도 있어서 꼼꼼히 잘 좀 해결을 해두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에 요 둘이 같다 했으니까 스몰 fs, 라지 fs, 마이너스 스몰 fs. 그럼 여기 있는 거 라지 fs는 이 스몰 fs고요. ss 지워지고 나면 f가 이 스몰 f구나.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요게 마찰력 크기의 2배였어 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됐고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여기는 지금 마찰이 있는데 우리에게 주기는 여기 마찰이 없는 구간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마찰 없는 구간 한번 가봅시다. 예를 들면 가에서 P부터 Q까지 갈 때 봅시다. 자, 여기를 S라고 썼으니 우리 여기는 몰라요. S 프라임이라고 쓰겠습니다. 서로 다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쪽에서는 누구만 R자임만 있는 거지. 여기 뭐 빗면 아래로 끌고 내려오는 데는 요 F라는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올라가는 방향 이쪽이고 그 힘이 방향은 반대라서 마이너스를 써야 되지만 선생님 마이너스 뗄게요. 마이너스 떼고 F, S 프라임 하면 큰 데서 작은 데 빼주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부 없애면. 그죠? 연습 많이 했죠. 그죠? 이렇게 하나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도 봅시다. 나에서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F라는 R자임으로 여기는 Q에서 P까지 오는 거죠. F라는 R자임으로 여기도 S 프라임만큼 진행하면 큰 데서 작은 데 2원 빼기 여기는 뭐라 하지? 여기도 지금 운동 에너지 필요한데 좋아요. 여기를 2라고 쓰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면 여러분 EBS에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그 해설지 있잖아요. 해설지에 보면 요거를 E2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뭐 E2면 어떻고 선생님처럼 그냥 2만 쓰면 어떻고 2, 50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연습하는 그대로 가면 되고요. 내 눈에 딱 보기에 0, 1이니까 2라고 써야지 라고 한다면 2라고 쓰면 되고 선생님은 그 숫자 2를 쓰는 것도 귀찮아서 시간이 걸릴까 봐 그냥 2라고 쓰면 되죠. 그래도 전혀 다른 데서 겹치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써도 되겠죠. 여기를 지날 때 오른쪽 나에서 Q를 지날 때의 운동 에너지도 우리가 제시를 해야 되는구나. 그런 것들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가다 보면 천천히 정리가 될 거고요. 요거 fs 프라임과 fs 프라임이 있네. 이거 둘이 같으니까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이것과 이것도 같겠죠. 그래서 이제로 넘길까요? 2원이 두 개 되니까 2에 2원 마이너스 라지 2. 이제 라지 2는 우리가 문제 주지 않은 거니까 나중에 또 해결을 해둬야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여기 있는 2원과 이 제로의 사이의 관계를 찾는 게 문제예요. 근데 여기 있는 라지가 떡하니 들어가 있어서 이 라지를 해결해내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 부분을 지금부터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왼쪽 그림 한번 봅시다. 자, 가에서는 여러분
마찰 구간을 갈 때 R자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여러분, 여기서 R자임은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F의 라지 F의 마이너스 스몰 F가 바로 R자임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 라지 F가 이 스몰 F야. 그럼 이건 얼마야? 아, 이쪽에서는 R자임이 마이너스 3F고 크기만 따지면 3F의 크기야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만큼 운동 에너지가 급격하게 감소하겠죠. 자, 오른쪽 갑시다. 오른쪽에서는 내려올 때 R자임이 여기 써있네. 라지 F 마이너스 스몰 F야. 여기서 내려올 때. 그죠? 근데 라지 F가 이 스몰 F니까 2F 마이너스 F니까 여기 얼마? 요건 F네. 이렇게. 아, 그러면 왼쪽에 있는 가에서의 R자 힘과, 자, 3번이니까 세 번째로 이렇게 쓸게요. 왼쪽에 있는 가 구간과 나 구간에서의 R자 힘은 3대 1이네. R자 힘이 3대 1이라는 얘기는 운동 에너지의 변화도 3대 1이라는 얘기네. 결국에는 지금 왼쪽에서 운동 에너지가 2원에서 정지한 것까지 2원만큼 변했고요. 여기서는 정지 상태에서 라지까지 2만큼 변했고, 이것이 바로 3대 1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아,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어서 3 라지 2가 2원이고 라지 2는 3분의 1 2원이야. 여기는 3분의 1 2원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면 드디어 이제 2원과 2제로만 남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 최종적인 결론 2원이 5분의 3 2제로구나 라는 걸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가지려는 것을 가지려 할 때 전혀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 무언가를 하나 넣어놓고 나중에 그것을 빼두면, 그것만 빼놓으면, 그죠? 나중에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것을 이제 획득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의 연습을 많이 그리고 자주 해둘 수 있어야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물리학2 문제는요, 지금처럼 문자를 주지 않은 거, 우리한테 주지 않은 거 집어넣을 수 있어야 하고요. 문제 상황 잘 파악하면서 어떤 문제 상황을 어떻게 연결하면 좋을지 그런 내용들까지 확인을 좀 해둬야 하니까 그런 부분들 연습을 꼭 한번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1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3번 포물선 문제예요. 근데 아주 희한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하나는 이렇게 보통 보면 여러분 XY축도 그죠? 이게 바로 X축이래요. 이게 Y축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또 Z축이 있는 거야. 공간 속에서 움직이는 거지. 근데 사실 우리가 농구공을 가지고 농구 골대에 이렇게 막 공을 넣을 때 여기서도 넣어보고 저기서도 넣어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지. 근데 이제 이런 게 이번 시험에서 수능에서 조금 생소하게 특이하게 출발점에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A는 Y 방향으로 수평으로 던졌어요. 그랬더니 다음과 같이 포물선도 합니다. A를 던질 때 B를 수평면 바닥에서 Q점이죠. 세타에 수평면과 세타의 각을 이루게 비스듬히 위로 던졌더니 뾰 하고 포물선동에서 여기는 아래에서 땅 만났습니다. 그렇게 만나게 되었다라고 얘기했고, 지금은 여기 있는 요 세타를 이용한 탄젠트 세타가 얼마인지를 우리한테 물어보는 그런 부분이에요. 탄젠트 세타는 뭐 숫자니까 얼마라고 숫자가 나오겠지. 그 숫자를 이제 구해야 하는데, 자, 일단 세타는 여기에만 있죠, 그죠? 아래쪽에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요거 요렇게 던지면 이런 식으로 X방향이 된다. 수평면과 이렇게 나란한 방향, 그 다음에 이렇게 연직한 방향. 저렇게 그리면 많이 복잡하니까, 그래, 여기 있는 요 Q점, 여기가 지금 Q점인데 B를 이렇게 던진 거야. VB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지금 세타는 어디냐면 요게 세타거든요, 여러분. 탄젠트 세타를 알고 싶으면 요거하고 요걸 알면 돼요. 그죠? 결국에는 자, 우리 어떻게 할까요? 그래, 요거를 V1이라고 하자. 여기를 V2라고 하자. 그럼 V1과 V2를 구하면
V2분의 V1이 우리가 진짜로 구하려는 탄젠트 세타가 될 거 아닙니까? V2는 수평방향, 이렇게 수평면과 나란한 수평방향 성분이고 V1은 연집방향 성분입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연습을 해두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두 번째. 이제 첫 번째 문제를 그렇게 풀려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일단 A를 던질 때 B도 동시에 던졌어요. 동시에 출발했는데 동시에 부딪혔다. 아, 요거 시간이 같구나. 아, A도 T라고 쓰고요. B도 T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아래에서 딱 부딪혔네? 그러면 우리 요거를 예를 들면 요 높이를 H라고 한번 해볼까? H라고 해볼까? 그러면 H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A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서 수평을 던졌기 때문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자유낙하합니다. 자, 이렇게 있으면 전체 높이가 2D거든요. 근데 요게 바로 H란 말이야. 요게 H야. 그러면 사실은 여기부터 낙하한 거리는 얼마? 그지? 2D-H가 낙하한 거리잖아요. 얼마 동안? T 동안. 따라서 2분의 1 GT제곱이라는 식을 하나 먼저 만들 수 있죠. H는 물론 선생님이 편의상 구하려고 넣은 것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B는요. B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여기에 왔다는 얘기는, 자, 한번 옆으로 한번 그려볼까? 뿅 쏴서 삐우 날아가서 여기 온 거야.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높이가 H가 되겠죠. 이때는 이 H가 포물선 운동한 변이가 될 것이고, 그때 Y방향으로, Y방향이 된다. 이 수평면의 수직한 방향, 지금 여기가 Y니까 수평의 수직한 방향 바로 V1으로 쏜 거니까 V1의 시간 T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보이나요? 2분의 1 GT제곱이 여기도 똑같이 있어요. 따라서 여기 있는 요 ED-H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식이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H하고 요 마이너스가 플러스 H 되면서 사라지게 되죠. H는 V1T 마이너스 ED 플러스 H니까 이렇게 양쪽에 T, HH 없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구하려는 건 V1이니까 V1은 얼마? T분의 ED라는 값을 먼저 하나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V2 구하면 되죠. 그럼 V2는 어떻게 구합니까? 당연히 여기 있잖아. V2는 요거 수평면과 나란한 성분이고, 수평면과 나란한 성분으로 시간 얼마 동안? T 동안 진행한 게 바로 D라는 거리잖아요. 그러면 4번을 여기다 쓰겠습니다. 자, D는 V2의 T, V2는 T분의 D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T분의 2D, T분의 D, 요게 2, 요게 1입니다. 맞죠? 우리한테는 탄젠트 세타니까 얼마? V2분의 V1이고 값을 우리가 2라고 간단하게 얻을 수 있다. 간단하게라는 표현이 좀 그랬나요?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렇게 직각으로 하나는 이렇게 던지고 하나는 이렇게 던져서 우리가 볼 때 막 X, Y, Z의 공간적인 평면이지만 실제로 여기 있는 이 B의 운동을 이렇게 똑같이 펼쳐놔도 우리가 지금까지 늘 풀어왔던 그런 문제랑 같은 문제예요. 이렇게 나오니까 굉장히 많이 어렵게 느껴지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 꼭 연습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을 5번으로 골라낼 수 있고요. 다음 또 14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점점 가면 갈수록 공간적인 자기장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X, Y 이렇게 축을 그리고요. P 도선은 원형 도선인데 이런 식으로 놨고, Q랑 R은 이렇게 무한히 긴 직선 도선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저 그림은 X, Y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여기 있는 이 P 도선에 의한 자기장은 나오든지 들어가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 있는 Q랑 R은요, 이렇게 있어서 지금 QR이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과
P가 만드는 자기장 방향이 완전히 90도가 돼요. 여러분 이 그림을 아래쪽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하나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 그리고 이렇게 하나 그립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여기 있는 Y축을 여기다 한번 그려볼까? 요 X축을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 그러면 가운데 있는 P는 XY 평면에 이렇게 누워 있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양쪽에 있는 Q랑 R은요. 이렇게 똑바로 세워져 있는 요게 바로 Q고 ED만큼 떨어졌네. 여긴 D만큼 떨어졌으니까 좀 더 가깝게 그려야겠지?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바로 R입니다. 이런 식으로 작년 수능부터 저렇게 공간적인 어떤 자기장의 합성 이런 것들 우리에게 물어봤는데 이번 수능에도 역시나 그렇게 나왔고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서도 얼마든지 많이 봤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것들을 여기에 함께 포함시키면서 조금 더 공간적으로 생각을 하게끔 하는 그런 문제라서 그런 부분들만 좀 챙겨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보면 오른쪽 그림은요. 도선 R, 맨 오른쪽에 있는 요거네. 도선 R에 흐르는 전류가 다음과 같이 변할 때 여기 있는 이 원점에서 Y방향, 여러분 Y방향이면 지금 여기서 위에 있는 그림에서는 이 방향이지만 아래에 있는 공간적으로 그림 방향에서는 저 방향이에요. 저쪽으로 이렇게, 그죠?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방향의 자기장 성분만 나타낸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IR이 I0일 때 O에서 새 도선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 세기는 B0다 라고 했습니다. I0면 자기장이 0인데 조심해야 돼. 요건 그냥 자기장이 아니라 Y방향 자기장이 0이란 뜻이야. 그 얘기는 Y방향 자기장이라는 얘기는 이쪽 방향 이렇게 이쪽 방향이나 이쪽 방향이 0이란 얘기고요. 지금 P가 만드는 아래 그림이 좀 더 좀 유용하겠네. 이 P가 만드는 이 방향과 이 방향 자기장은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있는 P가 만드는 자기장 세기가 B0구나 라는 걸 우리한테 지금 그 그림 바로 위에 있는 발문에서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 잘 한번 유념해 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부터 확인하면서 정리해 봅시다. 자, 아래에 흐르는 전류가 I0일 때는 여기 있는 Y방향으로는 자기장이 0이구나. 그 얘기는 P하고 R이 Y방향 자기장을 만드는 건데 Q하고 R이 요 사이에서 자기장이 0이란 얘기는 Q가 예를 들면 나오는 전류라고 한다면 R도 나오는 전류여서 Q가 나오면 이 방향으로 자기장이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R은 이 방향으로 자기장이 있습니다. 그 둘이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 어느 쪽? Y쪽만. P가 만드는 이거 아니고요. Y쪽만. 따라서 QR은 전류의 방향이 같겠구나라는 겁니다. 지금 선생님이 그냥 임의로 나온다라고 얘기했지. 저건 나온다는 말 안 썼어요. 그죠? 문제에서는 그냥 우리가 편의상 저렇게 썼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억 보시면 전류 방향이 Q와 R이 전류 방향의 반대라고 했는데 그 부분 일단 먼저 틀린 거 하나 찾을 수 있죠. 같은 방향이구나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Q하고 R이 서로 2대 1만큼 떨어졌는데도 여기서 자기장이 같아? 전류가 Q가 2배 더 셌구나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QL은 전류의 색이 I0다라는 건 맞는 말이죠. 왜? 여기는 R이 I0니까 거기에 2배면 되니까. 그래서 합성된 게 0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기억 내용은 뭐 굉장히 아주 평범하고 쉽게 그렇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네요. 다음 디귿 갑시다. 자, IR이 2I0일 때 O에서 원점에서 새 도선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얼마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요 R이 2I0가 되면은요. Y 방향으로는 Q하고 R이 만드는 합성 자기장 세기가 마이너스 B0라는 얘기야. 그 얘기는 좋아. 여기도 한번 써볼까? 여기 있는 B0라는 얘기는 이쪽에 이렇게
B 제로가 되고 이 방향으로 써 있는 B 제로는 바로 Q와 R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B 제로란 얘기예요. 그죠? 방향은 이제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Y로 쓰면 되겠죠? 그런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이미 P는 얼마의 자기장을 B 제로로 갖고 있었던 거야. 예를 들면 이렇게 B 제로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그 둘을 합성하고 나면 그게 진짜 합성 자기장이 될 것이고 얼마? 루트 2B0가 되니 디귿 루트 2B0 맞는 보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공간적인 그림들을 그려가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자, 5번 니은 디귿 정답으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또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행성을 하나 두고 A는 원운동, B는 타원운동하는 케플러 법칙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A와 B 행성의 운동 에너지가 변하고 있는 모습인데 당연히 A는 원운동이기 때문에 속력이 일정하므로 이렇게 E0의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고요. B는요. 여기서부터 멀어지면서 느려지고 빨라지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운동 에너지가 계속 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여기 있는 요 행성의 반지름, 행성까지 요 A의 원운동의 반지름과 A, B가 떨어진 거리가 같다라는 말까지 나와 있고요. A는 질량이 M이고 그 다음에 공전 주기는 라지 T, 운동 에너지는 오른쪽 그래프처럼 E0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T 이퀄 4T 때 어딘가요? 여기군요. T 이퀄 4라지 T일 때 그때 A와 B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냐라는 거죠. 근데 이거 떨어진 걸 선택지를 보니까 뭐예요 이거? 라지 G, 라지 M, 스몰 m, E0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걸 아마 여러분들이 얼마나 연습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 같이 한번 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선생님 눈에 딱 들어오는 게 보이는군요. 아, A는 이거 가지고 모르겠지만 B는 우리가 주기를 할 수 있어. 왜? 가장 빠른 곳이 근일점인데 다음 가장 빠른 곳인 8T가 다시 그곳으로 온 거야. 결국에는 B는 주기가 8T구나. 근데 A는 주기를 T라고 이미 줬단 말이에요. 그죠? 결국에는 주기는 A부터 한번 써보면 왼쪽은 A를 쓰고요. 오른쪽은 B를 쓸게요. 아, 요거 1대 8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케플러 법칙은 사실은 주기가 필요한 건 아니죠. 주기의 제곱이 필요합니다. 8, 8이 64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왜? 이게 긴반지름의 세제곱하고 관련이 있잖아. 긴반지름 1대 4의 세제곱이고 결국에는 긴반지름이 1대 4구나. 1대 4구나. 만약에 여기를 R이라고 쓴다면 B의 긴반지름은 이게 얼마? 4R이 되는구나 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R이니까 여기도 R이고요. 이쪽이 2R. 여기는 4R. 결국에는 지금 우리 아까 어디? 4T일 때 찾으라 했잖아. 4T는 어디냐면 가장 B가 느릴 때예요. 여러분 A는요 주기가 T이기 때문에 A의 주기는 T라서 여기다가 그 다음 T에 또 여기다가 3T, 4T, 4T일 때 여기 있어요. 그죠? 근데 B는요 여기 어디? 가장 멀리 있는 원일점에 있다는 얘기야. 결국에는 지금 4T일 때는 A부터 B까지 이만큼 떨어져 있고 그게 바로 7 스몰 R이야. 선생님이 썼던 요 R이 여기 있으면 요게 바로 7 스몰 R이야 라는 거죠. 7 스몰 R을 라지 G, 라지 M, 스몰 m, E0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여러분 여기 있는 E0가 A 건데요. 그 A의 E0는 얼마? 2분의 1 질량 M이네. 속력 V라 할까? 제곱 이렇게. 근데 질량은 줬는데 속력은 V라고 쓴 적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 원운동 하잖아요. 원운동 하면 R분의 MV 제곱. 왜 원운동 하지? 반율력이 구신력이니까. R제곱분의 R분의 MV 제곱, R제곱분의 G 라지 M 스몰 m. 냄새 나죠? 그죠? 이렇게 G 라지 M 스몰 m이 보이는 거 R M 지우려면 V는 V는 루트를 씌울 필요 없겠구나. 왜? 여기 V 제곱이고 여기도 V 제곱이 R분의 GM이니까.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E0는요.
2분의 1 m에다가 r분의 g 라지. 결국에는 2r분의 g 라지 m 스몰 m이 바로 이거야. 근데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주인공은 누구지? 바로 r이죠. r을 주인공으로 만들면 위치를 바꿔서 이렇게 내려오고요.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지금 얼마가 필요해? 7r이 필요해. 그럼 이렇게 답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도 우리가 등속 운동할 때 충분히 배웠고 만유력식을 유도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정리했으니까 여러분 잘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답 2번 골라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또 16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16번 전기 회로 문제가 나왔습니다. 회로 문제 선생님하고 연습을 많이 했었는데 아마 이 부분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쉽게 줬으니까. 지금 문제에서는 단자를 A, B, C 단자를 줬고 한 번은 A, B만 딱 이렇게 스위치로 물어요. 한 번은 A, C로 물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이 안에 있는 저항들이 어떻게 배열되는지 그 배열을 우리가 보면 되는 거고 이때 A, B 단자 연결하고 A, C 단자 연결했을 때 회로의 소비 전력을 P0와 P라고 해놨고 우리한테는 P0분의 P를 구하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냐라는 거지. 선택지는 전부 다 1, 2, 3, 4, 5가 숫자로만 되어 있고요. 분수꼴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스위치를 A, B에 연결하건 A, C에 연결하건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일정한 전압입니다. 전압이 변하지 않았다고요. P는 R분의 V 제곱이어서 V가 고정돼 있어요. 우리한테 P의 B를 구하라는 건 바로 저항의 B를 구하라는 거야. 근데 저항이 지금 한 개, 두 개가 아니죠. 뭐예요? 합성 저항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때 합성 저항 구하고 요때 합성 저항 구하면 그게 곧 P랑 반비례 관계잖아. 그걸 이용해서 이걸 풀어라 라는 얘기고 지금 문제에서 나와 있는 그림을 보면서 얘들아 너희들 A, B 연결할 때 합성저항 얼마고 A, C 단자를 연결할 때 합성저항 얼마인지 알 수 있겠니? 라는 겁니다. 이것도 얼마든지 많은 기출 문제 있어서 여러분들 잘 풀었을 것 같은데 한번 같이 볼게요. 자,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먼저 A, B에 연결했을 때를 봅시다. 가장 좋은 방법은 A부터 시작해서 따라가는 거야. 따라가는데 자 A부터 시작해서 가는데 이미 갈라져요. 하나, 둘, 세 갈래로 갈라지죠. 그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갈라진 줄 알고 쭉 갔는데 B는 여기 있는 요 R은 바로 B랑 연결됩니다. 그 얘기는 시작이 여기 있으면 또 끝이 여기 있으면 여기 있는 이 저항은요. 그냥 자기 혼자서 이렇게 다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머지 볼까? 자, 여기서 갔어. 갈라져서 갔고 여기서 갈라져서 갔는데 이미 B랑은 여기에서 만나야 되는데 이 둘이 먼저 만납니다. 그 얘기는 요 둘이 이런 식으로 하나는 위쪽에 하나는 아래쪽에 이렇게 요거 2R 병렬로 연결되는구나 라는 거고요. 또 가다가 갈라져서 R과 R이 이런 식으로 연결되고 짠 하면 이와 같이 연결되는 게 바로 A, B의 합성입니다. 자, 요거 합성하면 R이네요. 요거 합성하면요 2분의 R이네요. 이렇게 합성하면 얼마죠? 2분의 3R이네요. 병렬로 요거 두 개 최종적으로 합성하면 더하기 분의 2분의 5분의 곱하기 하면 2분의 3이 나오고요. 요거 곱하면 5분의 3R이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합성 저항이죠. A, B 단자일 때. 자, 두 번째. 이번에는 A하고 C 단자로 있을 때 봅시다. A, C 단자는 당연히 가다가 세 갈래로 갈라져요. 그리고 요거 이렇게 하나, 둘, 세 가닥이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가면서 위에 2R 하나, 아래쪽에 R과 위쪽으로 R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또 ER 가고요. 여기가 C입니다. 이렇게 AC 이렇게. 이걸 푸는 방법은 하나, 둘, 세 개지만 위에 ER, 아래 ER이 있으니 ER과 ER로 합성저항 R을 구합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건 지금 요건 R과 요게 지금 얼마? 2분의 R이니까 이렇게 합성하면 얼마죠? 2분의 3R이죠. 그리고 R과 2분의 3R이 병렬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도 R과 2분의 3R의 병렬이었어요. 여기도 똑같이 R과 2분의 3R의 병렬이니 이때 합성저항과 이때 합성저항이 같습니다. 합성저항이 같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건 1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정답을 4번으로 우리가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많은 연습을 했던 친구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손쉽게 좀 정답에 가까웠을 것 같고요. 이 정도 설명드리고 저희는 또 17번으로 갑시다. 자, 17번은 우리 전자교도 문제예요. 지금 보면 왼쪽에 자기장 방향과 세기를 다 줬어요. 들어가는 방향으로 B. 그 다음에 오른쪽에 2번 영역 나오는 방향으로 B. 벌써 자기장의 방향과 세기를 다 제시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쉬운 문제였다라는 거죠. 배점도 2점짜리네요. 대신에 이제 여기 있는 요 그 2L짜리의 정사각형 막대가 쭉 진행하는데 속력이 다르네. 0부터 L까지를 지나갈 때는 V1의 속력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L부터 EL까지를 갈 때는 V2의 속력으로 가고 있고 우리 그때 V1과 V2는 얼마냐라는 걸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 V1과 V2가 뭐가 다를까? 당연히 V1이 빠르고 느린 거에 따라서 자기 선속의 변화가 그렇게 생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보면 오른쪽에 L, EL일 때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달라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있는 요 도선이 싹 들어가가지고 여기 L까지 갈 때는 이렇게 갑니다. V1의 속력으로. 그 다음에 여기부터 V2 슉 또 가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갈 때 자기선속의 변화가 있는데 지금 이쪽은 들어가는 B, 여기는 나오는 B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갈 때 변화는 얼마 B죠? 당연히 이 B만큼의 변화가, 자기장의 변화가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면적 같은 경우에 그렇게 쓸 수 있고 우리가 이 전류가 나와 있으니 그 전류 부분을 가지고 또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면 되겠죠. 자, 한번 해봅시다. 일단 전류는요, 요 금속고리의 저항이 R이라 했고 그 다음에 유도 기전력이 V입니다. 그러면 전류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 우리가 유도 기전력만 써서 쓰면 될 것이고 먼저 0부터 L까지 해주면 전류의 세기는 EI0. 저항은 뭐 그대로 R일 것이고 그 다음에 V는 BLV. 그러니까 B, L이 요거니까 EL. 그 다음에 V1 이렇게 쓰는 거죠. 요거 E 하나 지워지고 나면 V1은요. 이 BL분의 I0R 이렇게 V1 먼저 하나 결정할 수 있어요. 똑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L에서 EL까지 구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전류가 I0죠. 저항은 R 똑같고요. 자기장 변화도 EB로 똑같고 여기 EL이면서 여기 있는 건 V2. 그러면 이제 V2로 정리하면 되지. V2는 이번에는 4BL이네. 그 다음 I0R입니다. 여기가 4가 되면 여기가 2가 될 것이고 더하면 4BL분의 3I0R로 이렇게 통분되는 걸 알 수 있고요. 저걸 답으로 써주면 되고 정답 2번이 된다라는 거죠. 자, 문제가 어려운 듯 쉬운 듯, 그죠? 왜냐하면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을 모두 다 줬기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평이해졌습니다. 전자교도 문제 조금 어렵게 나왔었는데 이번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언제나 늘 어렵게 나오는 전기장 문제 가겠습니다. 18번 문제고요. 자, 18번 같은 경우에도 좀 생각을 많이 해둬야 하는 그런 문제인데 지금 보면 A, B, C가 전하야 전하. A, 전하가 있고요.
B도 전하가 있고요. C는 이렇게 전하가 있습니다. 왜 C만 색깔이 다른 그 분필을 썼냐면 지금 문제 속에서 A와 B가 전하의 종류 같고요. 전하량의 크기가 같답니다. A가 플러스면 B도 플러스고 A가 마이너스면 B도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그 A, B, C가 모두 다 Y 콜 D에 작용하는 전기장, 합성 전기장이 라지 E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다. 이때 옳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거든요. 일단 먼저 기억, A가 플러스 전하냐,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구하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를 집어넣어 봐야겠죠. 여러분 만약에 한번 실수 한번 해봅시다. A를 마이너스라 한다면 B도 동시에 마이너스 됩니다. 얘가 마이너스면 여기서 전기장은 이렇게 생길 거예요. 그죠? 근데 전하량도 같은데 B까지는 거리가 더 머니까 요거보단 조금 더 약하게 그려줘야 돼요. 작게.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럼 여러분 지금 A의 플러스 Y와 B의 이렇게 삐딱한 이 부분 때문에 B는 물론 이런 식으로 여기하고 벡터로 분해가 되겠죠. 그러면 C가 뭐여야 됩니까? 만약에 C가 마이너스라면 마이너스로 이렇게 당긴다 하더라도 절대로 이 합성 전기장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도 마찬가지지. 플러스여도 지금 이쪽에 마이너스 X 방향의 A, B, C의 합성 전기장을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수한 거지. 그래. 그러면 내가 빠르게 바꿔보자. 뭐를? A를 플러스라고 해보자. 그럼 B도 똑같이 플러스가 되겠죠? 자, 플러스 미입니다. 여기 지금 A가 만든 전기장입니다. 플러스 미입니다. 미는데 B는 좀 멀지만 이렇게 살짝 작게 그리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 여기 있는 C를 플러스로 줘서 이쪽에 있는 요 B의 X방향과 Y방향으로 나뉘는 거에 요만큼보다 더 크게 이렇게 줘서 이거랑 합성하면 얘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해주면 좀 더 크게 이렇게 해주면 합성했을 때 요게 이제 C 거죠. 요 C 거. 합성해주면 이거하고 합성했을 때 마이너스 X에 지금 흰색으로 되어 있는 라지 E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A, B, C 모두 다 플러스인 경우에 지금과 같은 마이너스 X 방향의 라지 E를 얻을 수 있어. 따라서 기억 A는 양전하가 될 수 있어 라는 거 먼저 찾습니다. 하나 먼저 그렇게 찾고요. 자, 두 번째 A 같은 경우에 요거 EA예요. 그죠? 그 다음에 저 EA는 떨어진 거리가 D니까 K의 D제곱분의 뭐 Q라고 쓸까요? 그럼 요게 Q가 되는 순간 B도 Q가 되겠죠. C는 Q인지 모르니까 Q 뭐 프라임 이렇게 써도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이제 B 갑시다. B의 경우에는 여러분 이렇게 써 있는 거 선생님이 좀 더 크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고요. 요게 이제 EB야. 그 다음에 요게 EB의 X. 요게 EB의 Y. 이렇게.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요게 루트 3이고요. 요게 D예요. 그러니까 1이죠. 그럼 여기는요. 1이니까 2입니다. 그럼 여기 각도가 얼마? 30도인 것이 요게 30도야. 이렇게. 결국에는 지금 여기 있는 게 B의 뭐 코사인 30, 2분의 루트 3. 그러니까 2분의 루트 3 2B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건 2분의 1 2B가 되는 걸 하나 먼저 찾을 수 있죠. 자, 그러면 2B는 얼마입니까? B의 전기장. 자, K의 떨어진 거리는 1이니까 제곱하면 4D 제곱에 Q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X방향 거 2분의 루트 3 곱하니까 8분의 루트 3의 KD 제곱에 Q가 되고 그 다음에 Y방향 거 여기다가 2분의 1 곱하니까 8분의 1 K의 D제곱분의 Q가 됩니다. 이렇게 X랑 Y를 나눠서 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여기 있는 요
y 콜 d에서 마이너스 x를 만들려면 y 방향으로 R자 전기장이 0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y 방향도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x 방향도 구해야 전기장 세기가 라지인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씩. 근데 뭐 a는 어차피 마이너스 y밖에 없으니까 하나만 구해도 되지만 b나 c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한번 C 것도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C 거는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C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구해지겠네. 이렇게 길다란 직사각형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요게 바로 C의 전기장이고 이렇게 Y방향, 요거는 X방향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루트 3분의 D, 루트 3대 1대 2니까 여기가 30도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해주면 되고 이 C는 K에 여기도 4D제곱 그리고 얘는 몰라 Q'이라고 쓸 수 있고요. 그러면 요거 X방향은 코사인 30이니까 8분의 루트 3 K에 D제곱분의 Q'. 이 C, Y는 8분의 1 K에 D제곱분의 Q'. 왼쪽 것과 Q'과 Q가 이렇게 서로 다른 거 알 수 있죠. 이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Y방향으로 합성 전기장이 0이 나와야 되죠. 따라서 A 거 Y방향과 B 거 Y방향, 그다음에 C 거 Y방향이 다음과 같이 이런 관계가 갖고 있다. B랑 C를 더한 게 A랑 같으면 되니까 우리 A 거, B 거 해가지고 정리해주면 요거 K의 D제곱분의 Q고요. 여기 있는 거 K의 Y방향이니까 8분의 1 K의 D제곱분의 Q고요. 여기 있는 거 8분의 1 K의 D제곱분의 Q'이고 이때 요거 K D제곱, K D제곱, K D제곱 다 정리해주면 이제 Q'과 Q의 관계로 올 수 있죠. 이렇게 해주면 요거 넘어가면 8분의 7 따라서 Q는 얼마 나옵니까? 7. 7Q는 Q'. Q하고 Q'은 이렇게 7배나 더 컸어 라는 거죠. 그걸 니은에서 우리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도 됐고 니은까지 푸는데 이런 식으로 X방향 전기장과 Y방향 전기장을 구별해서 정리를 해주는 거 중요하죠. 그 다음에 디귿을 보면 여기 있는 요 원점에서의 X방향의 전기장만 얼마의 라지인지를 구하는 게 문제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X방향 거니까 A는 이렇게 마이너스 Y방향에서 A 거 필요 없이 B와 C에 의한 원점에서의 전기장 세기를 여기 있는 라지 2로 구하는 건데 저 라지 2를 먼저 좀 정리를 해둬야 되겠죠. 자, 디귿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지 2 같은 경우에는 일단 C는 왼쪽, B의 X성분은 오른쪽.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를 빼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C 거의 X성분에서 B 거의 X성분을 빼주면 되고 우리가 지금 X랑 Y를 다 적어놓은 걸 정리를 해주고 나면 요거 4분의 3 루트 3 K의 D제곱분의 Q라고 쓸 수 있고 이걸 우리 문제에서는 라지 2라고 썼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딱 해서 이렇게 여기에 와서 지금 B는 이쪽으로 밀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C는 이쪽으로 밀 거 아닙니까? 근데 이쪽 게 더 커요. 이쪽 게 더 작고요. 여기 있는 거 얼마? K에 그다음에 지금 떨어진 거리가 3 루트 3D니까 제곱하면 3D 제곱분의 Q'은 7Q였으니까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K에 루트 3D 3D 제곱 그다음에 Q 해주면 되고 그러면 3분의 7 빼기 3분의 1이니까 3분의 6 하고 나면 K D제곱분의 Q에 2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거를 이걸로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거를 여기 2니까 자 여기서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2만 남겨야 돼요. 그죠? 그럼 여기를
8로 만들어야지 8, 4에서 2 남을 것이고 요것도 없애줘야지 3루트 3 없애주면 되겠지? 이렇게. 그럼 이게 전체가 2니까 결국에는 8루트 3루트 3분의 8 라지 2 방향은 왼쪽. 그래서 마이너스. 요렇게 써 있어야지 디귿의 답이 될 수 있어요.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뗍시다.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디귿은 우리 보기에 있는 거 아니니까 틀렸지만 굉장히 복잡한 계산을 기억부터 시작해서 디귿까지 그리고 처음에 부호를 찾아내는 것까지 쉽지 않게 생각하게끔 만든 그런 문제입니다. 잘 연습해 둘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런 부분들을 조금 단축된 시간 속에서 여러분이 정답을 얻어나갈 수 있게끔 잘 연습을 해 두시되 선생님하고 총평 받지만 우리 1등급 컷이 43점 정도 돼요. 그러니까 뭐 만점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이라면 뭐 그렇게 전부 다 맞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한 3점짜리 2개를 틀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1등급에는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좀 취사 선택을 해가면서 정리를 좀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꼭 한번 챙겨두시고요. 자, 다음 19번 가겠습니다. 19번. 역학적 평형 문제인데 굉장히 아주 독특하게 문제가 나왔어요. 한 변의 길이가 4L짜리인 정사각형인 동일한 물체가 실 ABC에 이렇게 매달려서 정지해 있다. 정지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지해 있으려면 역학적 평형, 힘의 평형과 토크의 평형, 또 힘의 평형과 토크의 평형이 일어나야겠죠?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먼저 왼쪽부터 봅시다. 이번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요 네모난 그 물체가 ABC에 의해서 서로 당겨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힘을 받고 있는 건 여기 어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력이 있죠. 이렇게. 그러면 심플하게 YYXX예요. 그죠? 결국에 만약에 이 물체의 질량을 M이라고 한다면 요 A가 당기는 힘을 F라고 할게. 그러면 F는 mg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 둘은 힘의 평형에 의해서 같은 크기의 힘이에요. 결국에는 이쪽 거를 뭐 예를 들면 T1이라고 쓰면 여기도 T1이 되겠죠. 그렇게 쓸 수 있더라. 그리고 이건 질량 중심에 있는 중력은 돌림힘을 만들지 못하니까 일단 있지만 지울게요. 자, 오른쪽 갑시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같은 물체라고 했으니까 중력이 있을 것이고 이때 똑같은 크기 mg가 여기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힘이 있고 여기에도 힘이 있습니다. 조심할 거 B는 위치가 그대로 있어. 그냥 여기를 T1이라고 써. 안 되죠. 왜? C가 이렇게 바뀌면서 여기 있는 B에 걸리는 힘이 변해요. 그럼 여기도 T1이 아니라 뭐 T2라고 쓴다면 여기도 T2라고 쓰면 되죠. 지금 뭐 한 겁니까, 여러분? 시그마 F는 0. 힘의 평형식을 쓴 겁니다. 기억. A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가에서와 나에서 같냐? 당연하지. A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mg 또는 FF로 같아요. 기억은 일단 맞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힘의 평형만 가지고 이제 기억을 썼다면 그 다음은 이제 돌림의 평형을 써야죠. 여러분, 회전축은 여기에요. 그죠? 만약에 우리 문이 있는데 문이 이제 이렇게 방문이 열고 닫을 때 손잡이 여기 있잖아. 그죠? 그럼 손잡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작용하는 외력은 이 방향, 팔의 길이는 이거예요. 이렇게. 맞죠? 근데 만약 여러분 손잡이가 여기에 있지 않고 여기에 있다 합시다. 손잡이가. 그래도 문은 열 수는 있어요. 여기보다는 힘들겠지만 바로 그거야. 이 그림들이. 자, 여기가 지금 중심이에요. 무게중심입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F는요. 이렇게 선을 이렇게 한번 그어볼까? 이렇게 그어보면 여기 있는 요렇게 해서 요게 얼마? L이거든요. L만큼의 팔의 길이의 F라는 힘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토크를 작용한다 라는 거고요. 지금 이쪽에 T1도 여기에서 이렇게 연장선을 그으면 요게 지금 L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중심이니까 이렇게 돌 수 있죠. 요것도 시계 방향 토크예요. B는요. B는 여기니까 이만큼의 팔의 길이 얼마? 2L만큼의 팔의 길이가 있고 이거는 이 방향으로 돌리니까 시계 반대 방향, 그냥 반이라고 쓸게요. 시계 반대 방향의 토크를 만든다. 결국에는 돌림힘의 평형을 쓸 때 다음과 같이 시계 방향 거 2개 더한 것이 시계 반대 방향 거 하나랑 같다 라고 써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부터 한번 해봅시다. 힘은요 T1이고요. 팔의 길이는 2L입니다. 는 힘은요 F고요. 팔의 길이는 L입니다. 플러스 힘은요 T1이고요. 팔의 길이는 L입니다. 그럼 요거 넘어가면 L, L, L 넘기면 지우고 나면 요거 F는 얼마? F는 T1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 있다는 뜻이야. 똑같은 방법을 한번 더 하는 거지. 자, 여기 봅시다. 여기도 지금 센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 팔의 길이 L 그리고 요거 시계 방향이에요. 맞죠? 그 다음에 이쪽에 여기 있는 거 이렇게 해주면 여기 있는 거 팔의 길이 L 그리고 이거는 시계 반대 방향입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팔의 길이 2L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게 만드니까 이것도 시계 반대 방향입니다. 결국엔 시계 방향 하나, 반시계 방향 2개 토크를 만들어주면 되고 자, 그렇게 식을 써주면 요거 팔의 길이 2L이니까 T2의 2L 플러스 요거 T2의 L이 그다음에 F의 L이 되죠. L 다 지우고 나면 여기 있는 건 F는 얼마? 3T2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구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니은 봅시다. 나에서 A에 작용하는 물체에 A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B든지 뭐 C든지 똑같이 어차피 T2니까 크기의 몇 배? 3배다. 정확하게 맞게 표현되어 있죠. 디귿 C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의 3배냐. 여러분 지금 C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T1인데 여기는 F예요. 여기는 T2이고요. 3분의 1 F입니다. 이쪽이 3배가 되죠. 그래서 디귿도 맞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푼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제일 이 문제를 보면서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여기를 회전축으로 잡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데도 저 부분을 그렇게 팔의 길이와 우리 토크식 쓰듯이 그렇게 쓴다라는 그런 토크의 평형에 관련돼서만 잘 한번 정리해 두면 좋을 것 같고요. 정답 5번으로 골라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20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20번 문제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문제였고요. 아마 20번 문제에 손을 못 댄 친구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저와 같이 어떤 문제인지 차근차근 알아보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문제 상황도 굉장히 생소하고 신기하고 왼쪽에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거 도대체 뭘 뜻하는 건지도 가만히 뚫어져라 봐도 많이 어려운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것들을 머릿속으로 물체들의 운동을 그려가면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와 문제 상황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은요. 시간 t = 0일 때 시작할 때 이미 A는 플러스 Y반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B는 멈춰 있어요. 이게 A만 움직이고 있는 거야. A만 일단 움직이고 있는 거고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T0가 됩니다. 시간이 T0가 되면 그때 B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플러스 X방향으로 처음부터 V0를 가지고 쭉 간대요. 그리고 A도 등가스도 운동, B도 등가스도 운동. 결국 B는 그냥 V0로 가는 것이 아니라 V0로 출발한 다음에 점점 빨라지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T0일 때 X축상에서 만난답니다. 여러분, 지금 B는요, 플러스 X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X축에서 만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A는 지금 이렇게 쐈거든. 근데 X축에 만난대. 무슨 말이야? 바로 가다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B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X방향의 가속도를 가지고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는데 A 같은 경우에는 Y방향도 가속도가 있고요. 지금 이렇게 움직이려면 Y방향 가속도는 이렇게 돼야겠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X방향은 이렇게 있어야겠지? 이렇게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등가속도 운동하는 그런 물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연습을 했는데 처음부터 저런 그림 형태나 이런 걸 주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그걸 찾게끔 만드는 그런 부분이어서 조금 까다롭거나 그럴 수 있었어요. 그다음 이제 모양은 이렇게 그렸지만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죠? 그건 이제 뭐 어쨌든 그건 풀다 보면 정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대충 그런 식의 문제구나라는 것만 여러분이 이해를 좀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부터 시작할까요? 지금 보니까 처음에 기억, t 콜 ET0일 때 B의 속력이 얼마냐라는 걸 묻습니다. 시간 줬으니까 B의 가속도를 알면 우리가 충분히 풀어낼 수 있을 거잖아요. 자, 여러분 지금 보면 t 콜 언제냐면 ET0라고 썼지만 실제로 처음부터 A는 움직였어도 B는 T0부터 움직였어요. 그죠? 그러면 B가 운동한 시간은 얼마밖에 안 돼? T0밖에 안 되는 거지. T0에서 ET0까지. 그거 놓치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T0 이후에는 여기 T0 이후에 V의 XY 성분이라고 해놨는데 그 V라는 게 뭐냐면 A와 B의 속도 차를 말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B는 X만 움직이고 있지만 A는 X로도 Y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X 성분, Y 성분이라고 줬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X 성분 보세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VX. T0 이후에 속도 차가 없어. 이게 무슨 말이지? T0 이후에 속도의 차이가 없어요.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속도의 차이가 없다는 건 같은 속도로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죠? 결국에는 T0 이후에는 A의 가속도하고 B의 가속도가 A는 이제 X방향이니까 X방향 구체로 써야겠네. B는 X방향밖에 없으니까 이거 두 개가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T0분의 V0의 속도의 변화를 갖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다는 얘기지. 왜? A는 여기는 쭉 봐서 지금 속력이 속도의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A만 움직일 때 보세요, 여러분. 노란색이니까 이렇게 쓸까? 요거. 그러니까 A의 가속도는 이 가속도를 가지고 계속 가고 있었던 거고 단지 T0일 때는 B도 움직여서 상대 속도가 없을 뿐 A의 X방향 가속도와 B의 가속도는 어차피 같았더라. 근데 A는 처음부터 가속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T0분의 V0로 가속도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고 이걸 B 거로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기억에서는 언제 속력은 속력인데 누구 거? B 거. ET0일 때의 속력을 묻고 있죠. 처음에 V0 플러스 AT 이식을 쓰면 되는데 처음부터 B는 V0로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가속도는요. T0분의 V0고요. 시간은 조심해야 돼요. T0만 움직였습니다. 이거 없애주고 나면 2V0 이렇게 우리 식을 얻을 수 있고 기억 맞는 복입니다.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까다로운 그런 부분이어서 잘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다음 두 번째 D는 V0, T0다. D가 바로 요거네요. 여기 있는 D가 이렇게 있는 부분인데 자 D라고 하는 건 여러분 거기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A는 처음부터 출발했고 B는 T0 지난 다음에 출발했죠. 결국에는 A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SA를 합시다. A가 간 거리예요. B는요. T0 뒤부터 출발합니다. 이렇게. 그럼 이게 SB입니다. 그럼 이게 바로 D잖아. 나중에 여기서 만난다며. 결국에는
B 같은 경우에는 여기부터 출발해서 만나고 A는 여기부터 출발해서 만나죠. X방향으로. 물론 A는 이제 Y로 갔다 올 겁니다. 하지만 A는 여기 출발해서 여기까지 올 것이고 B는 여기 출발해서 오는데 요 차이가 바로 D만큼이니까 요게 바로 D란 얘기예요. 그래서 니은에서는 지금 D를 구하라고 하는 거지. 아, 결국에 D를 구하려면 SA에서 SB를 빼주면 되는구나 라는 거죠. 그러면 A는 시간 얼마? 3T0 같고요. B는 T0만큼 빠져줘야 되니까 2T0만큼 갔습니다. 결국 SA는 처음에 Y로만 갔으니까 X방향은 0이에요. V0 T는 없고 2분의 1. A가 가속도니까 T0분의 V0. 그리고 시간은 요거 제곱한 거 이렇게 써주면 이게 바로 SA고 빼기. 자, SB. SB는 처음에 B는 V0로 갔습니다. 시간은 2T0만 걸렸고요. 플러스 2분의 1 가속도 T0분의 V0. 그 다음에 시간은 2T0의 제곱이니까 4T0의 제곱. 이렇게 해서 요거 계산하면 이제 답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2분의 1이 빠졌네요. 거기는 지금 V0, T0로 되어 있으니까 니은은 그래서 틀렸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 잘 좀 정리해 두도록 하고요. 다음 디귿. 자, 이쪽으로 할까요? 디귿. A는 Y축상에 Y 콜 3분의 4D인 점을 지난다라고 얘기했는데 A가 Y축을 지날 때 시간이 A가 우리 그래프에서 그 그래프의 밑넓이 얼마? 2분의 1 V0 T0만큼 진행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간만 정하고 나면 Y의 그래프에서 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에서 우리 기울기를 가지고 Y쪽의 가속도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리할 수 있고 일단 S는 2분의 1 A T 제곱 이 등가속도 운동식을 쓰면 간거리 2분의 1 V0 T0만큼 그 다음에 가속도는 T0 V0의 T0의 T제곱 요 시간을 이제 구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나머지 다 지워지고 나면 T는 T0. 아, 결국에는 지금 Y축하고 닿을 때의 시간은 바로 T0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T0를 이용하면 되고 자, 두 번째. 가속도를 구해야겠죠? 자, 가속도는 왼쪽에 있는 그래프 잠깐 봅시다. 보면 요게 지금 Y방향의 성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게 성분이 Y방향의 A와 B의 속도의 차이인데 B는 지금 X만 가고 있거든. 그죠? 결국에 이건 전부 다 A 거죠. A 거. 그리고 기울기 보면 전체 3T0에 마이너스 2V0. 그러면 3T 제로분의 2V0의 크기를 갖는다. 물론 부호까지 쓰면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 부분을 이용하면 되죠. 따라서 A의 Y방향 가속도는 마이너스 3T 제로분의 2V0가 되니 우리가 Y축과 만나는 점을 Y라고 한다면 Y는 V0T 처음 속력은 V0였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3T0의 2V0 그리고 시간은 T0였으니까 T0의 제곱 해주면 3분의 2 V0 T0가 나오더라. 근데 우리 아까 봤던 것처럼 이렇게 V0 T0가 얼마? 2D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V0 T0 자리에 2D를 집어넣게 되면 3분의 4D라는 Y 좌표에서 만나게 된다라는 거고 디귿 맞았습니다. 따라서 정답 3번 기억 디귿이 되는 걸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상당히 많이 어렵고 또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전개되는 그런 부분들을 알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꼭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올해 시험을 봤던 친구들은 참 고생 많이 했다라는 말 좀 해주고 싶고요. 또 예비 수험생들 쌤과 같이 쭉 해설을 들었는데 많이 계산 복잡한 것도 있었고 또 어려운 상황이나 개념 갖는 것도 있으니까 여러 차례 같이 공부할 수 있게끔 반복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설 강의 어려운 거 듣느라 고생 많았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